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뛰어난 지식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경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절대 뭐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그는 일본은 어떤 발악을 해서라도 한국이 더 위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자 호사카 교수의 말대로 일본은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국에 숨겨진 메시지를 보내 광역 도발까지 일삼았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내에서 변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간 일본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가량으로 올리겠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드디어 이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 발표를 감행했습니다. 1976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제한한다는 원칙을 깨버리고 본격적으로 군사대국의 야욕을 가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지대하게 높였다는 것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국방력 강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들은 독도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이젠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과 역사 인식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에서 일본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확실한 외교와 강한 국방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방위비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닌 그동안 유지해온 방위 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상황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시 무력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실제로 자민당은 이러한 주장을 하며 상대 영역 내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는데 상대 영역에서 공격을 저지하여 억지력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실상 적군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입니다.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어이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우익 지지층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일본이 군사대국이 될 생각을 하며 한껏 부푼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근 일본 내에서 나온 충격적 사실은 이들을 사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민당의 방위비 2% 공약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비롯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애시당초 불과 얼마 전에 방위성에서 일본 국민의 1인당 방위비 부담금이 한국 국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통계까지 나왔는데 이걸 무슨 수로 100%가량 증가시키냐고 반문했으며 도쿄공업대의 다나카 교수는 이를 두고 게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자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국채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분석한 2021년 기준 일본 예산 비중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국채비가 일본 예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국채는 일본의 방위비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채는 일본 전체 예산의 36%가량을 잡아먹고 있으며 특히나 자민당은 지지층 중 노인 지지층을 의식해 사회보장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성세대들 지지층들은 자민당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채비에 이 사회보장 비용까지 더한다면 일본 전체 예산을 얼마나 잡아먹을까요? 무려 3분의 1을 잡아먹습니다. 아베 내각 시절부터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라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했지만 결국 증액할 수 없었던 것은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보장비를 희생하면서 방위비를 늘릴 시에는 자민당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방위비를 지금보다 대폭 늘린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자 우익 지지층을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친자민당 성향으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마저 2025년까지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비판하기도 했죠. 이러한 현실에 일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이러다 영원히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에 떠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방위비를 못 늘린다는 건가? 세계 경제 3위의 일본이 어떻게 돈이 없어서 한국보다 돈을 쓸 수 없다는 거냐? 이러다가는 한국의 경제력으로 우위라는 소리도 못하겠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는 걸까? 한국은 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지금보다 방위비를 늘릴 수 없다면 한국의 미사일은 무슨 수로 막을 셈이지? 우리가 한국 정도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군은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할 거다.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한국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방위비를 늘릴 수 없다면 한국과 군사 교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국이 다 싫지만 미국의 동맹 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자위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한국은 벌써 SLBM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 최대의 미사일을 개발하기 직전이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일본 해상 자위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해전에서 박살나면 한국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면 서민들의 삶은 망가져버릴 것이다. 한국보다 강해지는 게 국민들이 평온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세계 세 번째의 경제 대국이면 뭐하나. 지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있는 현 시대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게 일본의 현실이다. 앞으로 누구든지 경제력 가지고 한국에 의수되지 않기를 바란다. 돈도 못 쓰면서 경제력으로 우월감을 가지려 한다면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데 굳이 방위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중국이야 미국이 큰 비중을 두고 막을 테고 한국은 우리가 지금도 이길 수 있지 않은가? 한국과 싸운다면 주로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질 텐데 한국은 해상 자위대를 감당할 수 없다.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기지들은 해상 자위대 공격에 괴멸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이길지 질지 확신이 없으니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이 한국을 괜히 도발하는 행위가 될까봐 걱정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